일본의 똥물에 선수들이 구토하고 난리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영 1.5km와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를 소화하는 철인의 경기 트라이애슬론 경기 직후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도쿄의 무더위와 하수 냄새로 진동하는 오다이바 해변의 악취로 인해 선수들이 쓰러졌습니다. 결승선에 가까이 온 선수들은 구토를 했고 스태프들은 생수를 붓고 응급처치에 돌입했죠. 지난 26일 열린 경기는 무더위를 피하고자 오전 6시 30분에 시작했지만 역사상 초유의 재출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정각의 출발 신호가 나왔지만 주최 측 보트가 수영 코스 위에 떠있는 바람에 재출발을 결정하였습니다. 51명의 선수들은 대부분 입수해 수영을 시작했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예정된 것보다 10분 정도 늦은 시간에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야후 스포츠 칼럼니스트 댄 웨첼은 습도 67% 날씨는 어떤 선수도 이길 수 없었다. 일본 올림픽 조직위가 날씨에 대해 거짓말했고 선수들이 그 대가를 치렀다. 선수들이 바닥에 엉켜있고 트레이너는 그들을 도우려고 뛰어다녔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호주 폭스 스포츠는 똥물에서의 수영, 올림픽 개최제 하수 유출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쿄만의 수질이 우려된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걱정된다고 보도하였죠. 지난 23일에도 여자 양궁 랭킹 라운드 경기 도중 러시아 선수 스베틀라나 곰보에바가 실신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날 도쿄 온도는 33도였고 체감 온도는 38도에 달했죠. 곰보에바는 72발을 다 쏜 뒤 점수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웨트젤은 하계 올림픽은 항상 7월 중순부터 8월 말에 진행된다. MBC가 NFL 등 대형 스포츠 경기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며 IOC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지적하였죠.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은 친환경 에너지를 선보이며 기술력을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일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최초로 수소 성화를 선보인 일본이 수소에너지 경쟁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이 겉으로는 수소 경제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망 국가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게 수소 전기버스 대중화는 부족한 인프라와 기술력 때문에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시는 올림픽 개막을 맞아 공식 후원사인 토요타로부터 100대의 수소 전기버스를 구매하였는데요. 도쿄를 찾은 세계인들에게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는 일본의 친환경 수소 기술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이 계획을 진행하였죠. 지난해 3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올림픽이 열릴 때 도쿄 시내에는 수소 전기차와 버스가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이 수소로 요란을 부리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도하였는데요. FT에 따르면 토요타의 수소 전기 버스는 6년 임대에 90만 달러, 하나 10억 3,700만 원의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15년 임대에 22만 달러, 하나 2억 5천만 원인 디젤버스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수소 전기 버스 구매 시 1,100대에 한해 임대료의 80%까지 지원했지만 민간에서는 유지비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불만이 나온다고 신문은 보도하였죠. 전문가들은 도쿄올림픽이 수소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도 수소 전기차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데요. 토요타에 따르면 부지 가격을 제외해도 수소 충전소 1기당 50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충전소는 500억 원 이상이 들고 안전 문제 탓에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편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폭염, 태풍 등 악조건 속에 아슬아슬하게 치러지는 도쿄하계 올림픽이지만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빛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기업이 맡은 분야로는 결제 시스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티켓 발매 시스템 등 핵심 IT 기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기의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치러져 여느 올림픽만큼 부각되진 않지만 티켓 발매 시스템을 인터파크가 제공 중입니다. 인터파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도쿄 올림픽 티켓 발매 사업을 맡았죠.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의 티켓 발매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 안정적인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도쿄 올림픽에 맞춰
5G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하려는 일본 정부와 손잡고 올림픽에서 쓰이는 5G 장비를 공급하였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일본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DDI의 통신장비 공급사로 2019년부터 2조 3,500억 원 규모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안 전문기업 윈스는 도쿄 올림픽의 통신 주관사를 맡은 일본 NTT 도코모의 침입방지 시스템 IPS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IPS는 통신 기지국에서 설치돼 외부의 침입 시도를 감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윈스는 올 하반기 일본 5G 신규망의 100기가급 IPS 수출을 진행하였고 100기가급 IPS 해외 수출은 이번이 첫 사례이죠. 또한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을 선호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뒤떨어지는 카드 결제 인프라는 현대카드가 담당하였는데요. IBM 재팬 자회사이자 일본의 주요 IT 솔루션 기업 중 하나인 엑사시스템스가 2019년 차세대 신용카드 IT 시스템으로 현대카드의 H알리스를 선정하였습니다. H알리스는 매월 카드 거래 약 1억 5천만 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현대카드 IT 시스템을 일본 시장에 최적화한 솔루션이죠. 올림픽 경기에 뛰는 선수들과 직접 맞닿는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도쿄 올림픽 반도핑 연구소의 초청으로 도핑 전문가를 파견하였는데요.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위해 1984년 설립돼 도핑 금지 약물에 대한 선수들의 생체 시료 분석과 함께 최신 검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40년 가까이 수많은 국제대회의 도핑 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브라질과 함께 세계국만 분석 기술을 갖춘 성장 호르몬제 등 금지 약물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며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똥물과 더위 그리고 각종 악재와 함께 친환경 차량으로 수소버스 역시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전 세계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IT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한국의 기술 없이는 도쿄올림픽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